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숨겨진 파란만장하고 흥미진진한 역사비화를 탈탈 털어드리는 조선비화 보따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채널을 찾아주신 귀한 어르신들과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역사, 지식 보따리를 풀어드릴 테니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자 매일 주머니 속에서 만나는 만원짜리 지폐 속에서 인자하고 온화하게 웃고 계시는 세종대왕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전지전능하고 결점 하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성군으로만 기억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나랏일을 돌보느라 잠 한숨 자지 않았던 성스러운 왕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 실록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세밀하게 기록한 인간, 의도의 진짜 모습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는 사뭇 다른 아주 인간적이고도 기이한 고집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보따리에서 제대로 풀어볼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천재, 세종대왕의 지독한 고기 사랑과 그 화려한 업적 뒤에 감춰진 서글프고도 충격적인 질병의 비화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반전 매력은 바로 지독한 고기 마니아, 즉 엄청난 육식주의자였다는 점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들여다보면 세종의 유별난 고기 사랑에 대한 기록이 그야말로 차고 넘칩니다. 세종은 평소 밥상에 고기 반찬이 단 한 접시라도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육식을 좋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의 수라상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혹은 꿩고기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식사를 거부하고 수라상을 통째로 물려버릴 정도였죠. 하루 종일 나랏일로 쌓인 극심한 스트레스를 오직 기름진 고기를 먹는 즐거움으로 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국가에 큰 재앙이 닥쳐 지독한 가뭄이 들거나 궁궐에 상이 나서 모든 왕실, 사람들이 고기를 끊고 정결하게 채식만 해야 하는 재계 기간에도 세종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부모상을 당하면 몇 달 동안 고기를 일절 먹지 않고 거친 상복을 입은 채 죽만 먹는 것이 절대적인 철칙이었습니다. 효심이 지극했던 세종 역시 당연히 고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은 자신이 죽기 직전 신하들을 침소로 불러 모아 아주 기이하고도 엄숙한 유언을 남깁니다. 주상은 고기가 없으면 아예 밥을 먹지 못하고 몸이 상하는 체질이다. 내가 죽더라도 주상에게는 상기 중이라도 꼭 고기를 먹이도록 하라. 국법과 유교적 예법을 그 누구보다 중시했던 태종 이방원이었지만 아들의 유별난 고기 사랑과 약한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죽은 뒤 아들이 예법을 지킨답시고 고기를 끊었다가 굶어 죽거나 몸이 아주 망가질까봐 유언으로까지 고기를 챙겨 먹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실제로 태종이 세상을 떠난 뒤 세종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아버지를 애도하며 며칠 동안 고기 반찬을 멀리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몸이 너무나 허약해져 국정을 돌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얼굴이 헬쑥해져 픽픽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조정의 영의정과 신하들이 제발 아버님이신 태종대왕의 유언을 따르시라며 궁궐 바닥에 엎드려 울며 읍소했고 세종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시 기름진 고기 반찬을 들고서야 겨우 기운을 차려 밥을 먹었다는 기록이 실록에 생생히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육식 위주의 식습관은 세종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평소 책 읽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 한번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면 온종일 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궐 안을 몇 걸음 걷는 것조차 극도로 싫어했죠. 아버지를 닮아 원래 체격이 아주 장대하고 살집이 풍만했던 세종은 운동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신하들이 건강을 위해 제발 말도 타고 사냥도 가자고 간곡히 건의해도 번번이 무릎이 아프다거나 나랏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기름진 고기를 매일같이 폭식하면서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니 당연히 젊은 나이부터 심각한 비만과 각종 무서운 성인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도비만과 대사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20대 젊은 시절부터 소갈증, 즉 오늘날의 심각한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궁녀들이 밤새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라야 했고 화장실을 끊임없이 들락거렸다고 전해집니다. 당뇨가 심해지자 몸의 면역력이 바닥을 쳤고 이로 인해 온몸에 지독한 종기와 등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오르고 걸을 때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관절염과 통풍, 그리고 중풍의 전조 증상인 풍질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몸이 무거웠고 다리가 고통스러웠던지 나중에는 대궐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해 젊은 신하들 앞에서도 가마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이 보기에도 왕의 건강 상태는 서글플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뇨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세종의 눈을 덮쳤습니다. 바로 실명위기였습니다. 세종은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던 40대 시절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독한 안질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에는 세종이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직접 호소하는 장면이 너무나 애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병이 나으면 또 한 가지 병이 생겨 이제는 한 가지 안질만 남았는데 어두운 방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의 얼굴조차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다. 글자를 연구하고 책을 봐야 하는 왕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편리하게 쓰고 있는 이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한글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편안한 서재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명상하듯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종합병원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어가고 통풍으로 다리가 부어오르는 지옥 같은 육체적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명과 영혼을 쥐어짜며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낸 피와 눈물의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글자를 연구하면서도 그 무시무시한 국정 스트레스를 오직 따뜻한 고기, 반찬 한 점을 씹으며 달래려 했던 인간 세종의 고독하고도 처절한 사투,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는 거대하고 무거운 왕관 뒤에 가려진 고기를 사랑했던 인간, 의도의 서글프고도 위대한 반전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조선의 비밀 보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조선비와 보따리는 앞으로도 교과서가 차마 알려주지 못했던 역사 속 인물들의 숨겨진 진짜 인간적인 이야기로 알차게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꼭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응원과 관심이 다음 보따리를 더 재미있게 푸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늘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